어떤 분들은 관절을 별로 사용하지도 않고 집안일만 하셨다는 분들도 무리한 운동도 안 했다고 하시는데도 관절염이 심한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사양병원 관절센터 정구황 원장입니다. 오늘은 무릎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무릎이란 보행 시에 통증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가벼운 운동이나 레저 활동에서도 통증이 없어야 합니다. 간단한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운동이나 등산, 여행 등은 꿈도 못 꾸고 또 동네를 산책하는 것도 부담스럽다면 건강한 무릎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또한 무릎이 O자나 X자로 휘어짐이 없이 일직선으로 쭉 뻗은 무릎이 건강한 무릎이며, 무릎이 구부려지거나 펴짐에 있어서도 어떤 문제가 없이 구부리고 피는 게 완전해야지 건강한 무릎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릎이 아팠을 때는 무릎을 사용하지 않고 최소한의 보행과 최소한의 무릎 사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은 쉬어주라는 건데요. 젊은 연령대에서의 무릎 통증은 대개 운동 중이나 보행 중에 넘어지는 등에 한번 다친 다음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50대 이후에서는 관절염을 동반하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정도가 심하지 않은 통증은 쉬어주면서 부기가 있다면 얼음찜질 등을 해주면 부기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통증이 호전되기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절염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관절염에는 크게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노화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노화의 정도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선 오랜 사용과 가장 관련이 깊기 때문에 관절을 많이 사용할수록, 그런 분들일수록 빨리 관절염이 심하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많이 사용을 해도 관절염이 오지 않고, 어떤 분들은 관절을 별로 사용하지도 않고 집안일만 하셨다는 분들도 무리한 운동도 안 했다고 하시는데도 관절염이 심한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이건 오랜 사용에 의한 관절염이 아니고 질병으로서 전신의 여러 관절에 나타나는 경우도 많고, 유전적 성향이 강하며 관절 이외의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릎에 통증이 발생한다면 우선은 쉬게 됩니다. 사람들이 바로 병원으로 오지 않고 쉬고서 시간을 두고 휴식을 한다면 호전이 되기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의 통증이 무리해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면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외상이 있는 경우나 관절의 부종, 즉 관절이 붓는 경우, 또는 휴식에도 통증이 호전되지 않고 점점 심해지는 경우에는 병원을 내원하여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릎 건강에 안 좋은 자세는 우선 쪼그려 앉은 자세가 가장 무릎에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온돌, 좌식 생활을 하기 때문에 생활을 할 때나 주방에서 일을 하실 때도 쪼그리고 앉아서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무릎 관절에 많은 무리가 가고 노화를 빠르게 일어나게 합니다. 가능하면 의자에 앉아서 하는 생활에 익숙해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양반다리나 다리를 꼬는 자세도 좋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심코 이렇게 양반다리를 하고 다리를 꼬고 앉으실 텐데, 무릎을 구부리고 있으면 관절의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하중도 2배나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장시간 양반다리를 하고 TV를 보는 습관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또 한 자세로 오래 서 있거나 거기에 무거운 짐을 들고 있다면, 또한 체중을 지탱하는 무릎과 고관절, 발목 관절에도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들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온찜질과 냉찜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사용으로 근육과 관절에 무리가 갔다, 그렇다면 온찜질이 좋습니다. 특히 관절이 굳었을 때 온탕에 들어가서 몇 분 뒤에 관절 운동을 해보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온찜질을 반복해서 굳은 관절이 정상 관절 운동 범위로 회복할 수 있다면 통증 호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온찜질 대신에 뜨거운 물에 들어가거나 사우나를 하는 것도 관절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외상을 동반한 급성기 통증에는 무릎을 접질리거나 아니면 삐었을 때 관절이 붓고 통증이 생긴다면 냉찜질이 필요합니다. 이런 급성기 통증에는 혈관을 수축하여 관절 조직의 출혈을 줄이고
세포의 대사작용을 늦춰서 염증과 부종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냉찜질이 필요합니다. 우리 수술한 환자들이 수술 부위에 얼음팩 등을 하면서 부종이 빠질 때까지 냉찜질을 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살이 찔수록 무릎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비만으로 인해서 체중 부하가 무릎 관절에 무리를 주게 되고 이에 따라서 관절의 손상 및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체중이 증가하면 무릎이 받는 하중이 높아지고 비만일수록 비교적 이른 나이에도 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다이어트를 동반한 체중 감량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년 여성에서 BMI, 체중량 지수가 높을수록, 즉 비만하다는 말인데, 이게 높을수록 퇴행성 관절의 빈도가 같이 높아진다는 최근 연구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종류의 레포츠가 생겨나고 많은 취미 활동을 하면서 또 동호회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환자분들도 이렇게 무리한 운동을 하거나 운동을 하면서 한번 다친 사람들은 20대, 30대에서도 심한 무릎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또한 관절에 무리한 사용을 하는 젊은 생산직 종사자분들도 사용하는 관절 부위에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과한 운동보다는 무릎 관절 주변의 인대와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매일 아침에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관절에 충격이 적은 실내 사이클, 수영 등 수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무릎에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관절의 부상은 퇴행성 관절염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우리 운동을 할 때 레저, 스포츠 활동 시에 부상에 당연히 주의를 해야 하며 필요한 보호장구를 꼭 착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허벅지 앞쪽에 대퇴사두근이라는 큰 근육 운동을 매일매일 해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대퇴사두근과 인대가 강화되면 무릎 관절의 불안정성을 잡아주고 무릎을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퇴사두근 운동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동작은 스쿼트 같은 자세인데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입니다. 의자를 잡고 선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내려가게 됩니다. 올라갈 때 허벅지에 힘을 주며 이때 무릎의 발끝이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며 허리는 너무 앞으로 밀리지 않도록 합니다. 이렇게 15개씩 3세트를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릎 밑에 수건을 대고 발목을 가볍게 들어 올리는 동작이 있습니다. 이때 무릎은 고정된 상태로 뒤꿈치만 들어 다리를 쭉 펴게 되는데요. 발끝을 몸쪽으로 2-3회 정도 당겨주게 됩니다. 허벅지에 힘을 주고 잠시 유지한 뒤 서서히 힘을 빼게 되면서 대퇴사두근을 운동시켜주게 됩니다. 이것도 10초씩 15회를 반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쪽 무릎을 구부려서 세우고 반대쪽 무릎을 펴고 다리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하며 화살표 방향까지 들어서 반대쪽 무릎 높이까지 들어주게 됩니다. 이것도 10회씩 3회를 반복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퇴사두근 운동을 하셨다면 조금 더 건강한 무릎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